45세부터 알아야 할 노후주택의 원칙. 반드시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주제입니다. 바로 노년기의 주거 환경에 관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후인 2027년이면 전체 인구의 무려 20%가 65세 이상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40대라도 순식간에 60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흐르니까요.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작년 겨울 평소 건강하셨던 저의 어머니께서 욕실에서 미끄러져 대퇴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단 1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혼자서도 장을 보고 손주들도 돌보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셨고 지금도 완전히 예전 모습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고작 2만 원짜리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입니다. 이런 작은 부주의가 한 사람의 그리고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무려 78%가 집안에서 발생하며 그중 27%, 즉 약 3분의 1에 가까운 사고가 바로 욕실에서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낙상 사고를 겪은 노인의 약 50%가 5년 내에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백 명의 노인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일 수도 있고 언젠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우리가 노년 주거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처음 예상보다 5년이나 앞당겨져 2025년이면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2050년 여러분 대부분이 아직 살아계실 그때는 무려 인구의 40%가 노인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100년 이상 걸린 변화를 우리는 겨우 50년 만에 겪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이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주택의 약 60%, 서울은 무려 72%가 아파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고층 아파트를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 고층 아파트는 오히려 불편하고 위험한 고립의 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왔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서울 강남의 한 15층에 사는 72세 김할머니는 지난해 여름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무려 3시간 동안 집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15층을 걸어 내려갈 수 없었던 그분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80대 박할아버지는 코로나 기간 동안 고층 아파트에서 무려 5일 동안 아무와도 접촉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저층 주택이었다면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상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5층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외출 빈도는 저층 거주자에 비해 30% 낮다고 합니다. 이는 곧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우울증 발생률이 2배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2022년 한 조사에 따르면 10층 이상 아파트에 사는 노인 중 42%가 일주일에 한 번도 외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노인이 되면 요양원에 가는 거 아니냐? 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89.5%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일치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87%의 노인이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늙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노년학계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나이 들어서도 살기 좋은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공간 디자인 전문가 김경인 박사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박사는 10년 넘게 노인 주거 환경을 연구해왔으며 그의 핵심 주장은 단순합니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감정,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명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김 박사의 연구는 책상에서 나온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치매 노인들과의 인터뷰와 일상생활 동선을 직접 관찰하며 실제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거 공간의 많은 부분이 노인의 신체적 능력과 감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볼까요? 노인들은 20대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시력이 75% 정도로 감소하고 청력은 40% 정도 저하됩니다. 손의 힘은 60% 수준으로 줄어들며 반응 속도는 약 50%까지 느려집니다. 균형 감각은 30% 이상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키오스크부터 건물 입구, 계단, 화장실까지 대부분의 공간은 젊고 건강한 성인 남성의 신체 능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한 디지털 기기들은 노인들에게 거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키오스크 사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27%는 아예 사용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을 포기하거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어 발을 돌리는 노인들의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이는 나이, 성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환경을 만드는 철학입니다. 문턱을 없애고 넓은 복도를 만들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모든 연령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재판매 가치가 평균 30% 더 높다는 미국 부동산 협회의 연구 결과입니다. 일본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평균 임대료가 15% 높게 형성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집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고층 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층 아파트는 여러 가지 심각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높아 정전이나 고장 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2022년 서울에서만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구조 요청이 무려 1,200건이 넘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관련된 사례가 절반에 달합니다. 또한 넓은 평수의 아파트는 노년기에 관리하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청소, 수리, 유지 관리 등이 큰 부담이 되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 가구의 70%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넓어 관리하기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넓은 집이 자랑거리였지만 나이 들면서 오히려 부담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도심 열섬 현상으로 고층 건물은 여름철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에 의존해야 하는데 노인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폭염 기간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의 63%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는 통계는 이런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고층 아파트가 노인에게는 폭염 트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교토의 주거 환경은 노년층에게 훨씬 더 친화적입니다. 단층이나 저층 위주의 건물, 걸어서 10분 내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컴팩트 시티 개념이 적용되어 있죠. 서울과 인구 밀도가 비슷한 교토는 고층 건물 비율이 서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 결과 교토는 일본 내에서도 노인 건강 지표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교토 노인들의 일주일 평균 외출 횟수는 서울 노인들보다 2배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상적인 사례는 네덜란드의 호구웨이라는 치매 마을입니다. 이곳은 치매 환자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안전하면서도 자율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담장 없는 개방형 구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색채 구분, 직관적인 길찾기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거주자들은 일반 요양시설보다 약물 사용량이 30% 적고 삶의 만족도는 40%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의 수많은 노인들,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까지 이 부적합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205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노인이 됩니다.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행동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 댁의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에 손잡이를 달아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돈 5만 원의 투자로 수백만 원의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미래의 주거 계획에 대해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어떤 환경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싶은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해보세요. 문턱 제거, 넓은 출입구, 1층 화장실 등 작은 요소들이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현재의 삶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유모차 이동이 편해지고 짐을 들고 다닐 때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편리한 환경인 것입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노인 친화적 환경을 위한 정책 지지가 필요합니다. 저층 주택 확대, 근린시설 접근성 개선,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적용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과연 10년, 20년 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일까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여러분은 몇 층을 걸어 올라갈 수 있을까요? 폭염이 찾아왔을 때 에어컨 없이 견딜 수 있을까요?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이웃과 쉽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노년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한다면 우리 모두가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이 고령 친화 주거 환경 준비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은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행동하는 지금 바로 오늘이 미래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